오랜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언론에 등장을 해서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공천을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랑 친분이 좀 있나 봐요. 친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김기현 당대표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대요. 관저에서. 저녁을 드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 공천은 저희 경선으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예,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당에 와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러면서 당협위원장들도 예를 들면 김재섭 당협위원장도 걱정하지 마. 내년 경선을 치를 테니까 그 자리 뭐 갈 사람 없어. 내가 낙하산 인사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건데 그거를 김무성 전 대표가 믿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위성 얘기 같아요. 당위성. 내년 총선에 대통령실에서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은 총선 망한다. 그러니까 당에 일임을 하시라. 그런 당위성인데 2016년에 본인 당대표였을 때 청와대에서 공천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총선 망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문교사를 좀 삼아라라는 경고성 차원의 말씀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마포 포럼, 그러니까 지난번 불출마하고 나서 마포 포럼 만들고 나서 뭐 대선 때 이런저런 기여를 하려다가 이제 수산업자 사태랑 뭐 연루되면서 약간 이제 그 모양새가 구겨져서 본인이 피해자인데 뭐 본인이 피해자인데 설명제니까. 투자 사기 당했는데 그거 뭐 본인한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이지만 근데 이제 이 마포 포럼이나 이런데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도 김무성 대표가 그 당시에 이 상향식 공천, 민주적 공천 시스템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원로로서 기본적인 입장을 이제 재반복하고 되뇌인 거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용산의 본심이 무엇이든 간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사건들도 좀 지났으니까 내년 총선 전후를 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아니면 그냥 원로로서 원칙적인 얘기하는 거에 그친 것이냐를 우리 또 친무대 그 평론가인 장성철 소장님의 입으로 좀 듣고 싶은 거죠. 김무성 그렇죠. 대표랑 제가 연락은 안 하는데 그냥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내년 총선 때 예. 본인이 좀 역할론. 총선 공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섞어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그런 하더라고요. 썰이 돌아다녔었죠. 근데 참 친박들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원한이 커가지고 만약 그렇게 임명하려고 하는 순간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박들이 전화해가지고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민주평통 거기에 의장 수석 부의장인가 시키려다가 임명하려고 안 하다가 했죠. 반대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역할하기가 되게 힘든데 김무성 대표는 대단한 좀 일단 소명의식이나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보수파가 선거를 통해서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욕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한번 총선에 무슨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본인 출마는 안 하실 것 같고요. 또한 좀 분위기를 잡는데 노력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그 민주평통권 부의장 임명권과 관련돼서 당시에도 김무성 대표랑 같이 일을 했던 보좌진 분들한테 몇 명 좀 여쭤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고사한 게 맞으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고사한 게 맞고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본인이 이제 당대표까지 하고 뭐 50몇 주 동안 대통령 1위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뭐 자리에 연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어쨌든 은퇴한 정치인의 마지막 소명 같은 거라고 봐요. 보게 되면 저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 보면 본인이 정치 과정에서 했던 업적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거 했어. 근데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이 본인에게 가장 아픈 지점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가장 큰 자산이자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을 그냥 그 강조한 차원으로 보지 뭐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거 오히려 안 맞다고 보고 상향식 공천할 거면 공천관리위원회 역할이 완전히 거의 위축되는 거거든요. 예. 컷오프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그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왜 회자가 되고 이슈를 끄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아유 저는 뭐 당무에 전혀 관여 안 합니다. 했는데 뭐 몇 사람 다 날리고 다 지금 이 사람 됐잖아요. 이번에 최상병 사건도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철저히 수사했더니 바로 집단 항명수계로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유 당의 공천에 일임하겠습니다. 이 말을 국민의힘 분들도 고지고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이 회자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다 그럼 당에서 다 공천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박정훈 대령처럼 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찌 보면 이제 딱 줄타기를 하는 건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심위원장이든 아니면 뭐든 이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거론되는 분이 김무성 대표도 있지만 뭐 김한길 전 대표나 이런 분들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왜 생기냐면 당대표하고 지금 대통령 사이에 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공천은 당에서 하고 다 한다 그러지만 실제 그걸 아닌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걸 어떻게 이거를 잘 조화시킬 거냐. 그게 어찌 보면 정치 노련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아주 잘 아는 분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의도나 있는 분들은 다 정치를 그래도 하는 분들인데 대통령은 딱 봐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다들 이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김무성 대표도 그정되는 감각이 있는 분이니까 역할을 그게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공심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뭐 인재영입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윤 대통령의 실제 의중과는 상관없이 그냥 좀 해야 될 말,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광고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김기현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전날에는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 문학의 시민단체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또 금태섭 전 의원과도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빅텐트를 구성하라는 이 본격적인 시도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총선용이 아니에요? 네, 대선용인 것 같아요. 대선용이에요? 김기현 당대표는 내년 총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차기 대권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보수파의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행보는 범여권의 빅텐트를 띄워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자 이러한 것보다는 내가 보수파의 중심이야. 내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그러한 모습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을 벌써부터 그린다?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본인이 딱 일성으로 뭐 얘기했냐면요. 민생 행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국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이거는 지금 정기국회 앞둔 당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과 약간 중도층까지 아우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수 우파의 큰 어른,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해서 내가 하나의 대권 후보가 되겠다. 그런 지도자로 자리 잡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내년 총선에 뭐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전략이 아니라 대권 전략의 하나의 일환이다. 근데 그렇다 해도 총선을 잘 풀어야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총선은 본인이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주도권을 갖고 자율성을 갖고 잘 풀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천권을 김기현 당대표가 행사한다고 지금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기력한 거예요. 내년 총선 문제에 대해서는. 구도나 인물 공천이나 정책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넘어서의 모습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분이 정치가 일단 울산에서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TK 정서 같은 걸 볼 텐데 지금 TK에서 뭐 최경환, 우병우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려면 그래도 이제 친박 박근혜
이거를 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견제 심리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에 오든지 아니면 우리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간다. 이 사람들은 약간 밖에 사람이다. 이제 이런 선긋기일 수도 있고 또 유영하 변호사가 또 나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데 얘기 보면 아니 이거 TK에서만 맨날 뭐 해서 뭐가 되겠냐. 거기는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데인데 무소속이 돼도 어차피 국민의힘 나중에 지지 입당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 이준석이든 뭐 지금 뭐 유승민이든 뭐 홍준표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내에서는 약간 쓴소리하고 비주류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를 쳐야 이게 빅텐트가 되는 것이지. 저는 이거는 이제 스몰 텐트도 아니고 그냥 자기 텐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더 커지는 텐트가 아니고. 모기장친거야? 자기 텐트 안에 모기장차? 모기장. 진짜 그 적절한 표현이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로 뭐 언급되거나 뭐 지지율 자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총선을 물론 총선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이게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범위가 이미 이제 안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천이라든지 인재 영입이라든지 외연 확장 부분이 이제 당대표 역할인데 그거는 이제 위에 눈치가 보이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위에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마나 한 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빅 텐트가 아니다. 좀 이렇게 넓게 외연을 확장을 텐트 안에 해야 모기장이잖아요. 되는데. 텐트 안에 모기장. 아 그렇군요. 김준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게 고민은 알겠는데 본인이 이제 그 선을 넘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작이니까 뭐 안전하게 양양자 의원 만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건데 그럼 총선 패배를 하면 본인도 끝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만약에 연말까지 대통령 정권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35% 내외, 부정이 60% 내외로 가면 당에서도 위기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기현 호로 안 된다, 비대위를 내려라, 불똥이 이상하게 튈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지금 커플링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청와대 대통령실의 평가가 이제 그대로 여당에서 받아 안아서 그러는데 본인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언제 넘을 거냐, 어떻게 넘을 거냐. 본인이 그러면 그게 계속 낮아지면 김기현 호로 그대로 가면 뭐 김기현 호로 그대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총선 지고 나면 자기는 이제 끝이 돼버릴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럼 유승민 의원 공천 줄 거냐? 이준석 공천 줄 거냐? 줄 거냐? 그 다음에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금태섭 신당을 끌어안는 모양새를 어떻게든 노력을 해볼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 나온 김무성 대표 같은 분한테 뭐 명예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공간위원장이든 이렇게 가면서 진정한 원래 그 지금 뭐 개파나 보스 다 뭐 하여튼 다 사라진 그 당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자기 역할을 할 거냐. 그래서 일정하게 거리두기를 해서 보수가 지금 위기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당대표로 기록될 거냐 말 거냐. 거기를 과단성 있게 결단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당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극우적인 메시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적은 못하더라도 본인이 더 극단적인 목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뭐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김기현 대표가 누구보다 또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장 쉬운 방식을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누군가를 같이 국민의힘의 비슷한 색깔로서 묶어버리는 전략을 저는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당이 경직되어 있으면 당 자체 우리 국민의힘 이 컨트롤 타워 이 본체가 경직돼 있으면 아무리 외연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화학적인 결합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총선이나 여러 선거에서 빅텐트, 뭐 대통합이라고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고 당장 2020년에 제가 치렀던 미래통합당 정말 많은 시민단체 정당 다 끌어와가지고 대통합 저희 막 만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선거 뭐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정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외연 확장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어차피 화학적 결합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좀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아니, 조금 전에 김준호 변호사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국정 지지율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 분위기가 뭐 계속 안 좋다는 얘기는 했지만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4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럴수록 뭐 효과가 있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외연 확장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외연 확장하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게 외연 확장이냐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제 논란 등으로 좀 보수층 지지자들이 좀 이제 흩어지니까 그걸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박근혜 만나면은 그렇게 그 보수 지지층들이 뭉칠까라는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떠한 김기현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용화 변호사 내년에 총선에 공천 좀 줘. 오로지 이거예요. 그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당대표로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외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요즘 이제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세졌는데 이렇게 좀 거친 발언들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님, 제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저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죠.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당 대표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눈치를 그렇게 봐야 되냐는 거죠. 저는 진짜 물론 이제 본인 대선 꿈이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되게는 못해도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기억에 안 남는 당 대표로 끝날 거라면 뭐 황우여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강재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대선 주자로 못 가는 당 대표급 정치인으로 끝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오히려 뭐 울산에서 어쨌든 공천은 받으실 테니까 의장각으로 가면 이렇게 센 언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무슨 1급 살인죄, 국가 반역죄 막 이런 얘기를 뉴스타파 관련해 가지고도 막 얘기를 하는데 1959년 이승만 정권 때 그 경향신문 이승만 정권 비판하니까 내란 선동했다고 경향신문 정관시켜 버렸는데 거의 뭐 그 수준이거든요. 왜 저는 이 정도의 그 무리한 계속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전부 요즘 다 전부 저격수고 전부 공격수예요. 당대표는 이걸 좀 갈무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무슨 저격수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온당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라는 거를 좀 끊임없이 스스로 좀 인식하고 발언을 좀 조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당 내부에서는 뭐 어쨌든 리더가 계속해서 이렇게 센 발언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김기현 당 관심이 대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럼 리더십이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상당히 좀 없어졌다,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내부의 분위기나 아니면 뭐 의총장에서의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봐도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와 이제 권위를 갖고 뭔가 얘기를 하면 막 거기서 있는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 맞아요 대표님 거기에 힘 실어 드릴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유 뭐 그냥 뭐 한 말씀 하셨구나 그냥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총선에 공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수파의 나는 대표 주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황우여 전 대표 같은 역할로 만족을 하시라. 그냥 대통령이 있고 본인은 그냥 당을 원만하게 갈등 없이 관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정치 지도자가 돼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면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당대표실에 전화 올 것 같아요. 장동철 부장이 저렇게 했다고. 그래도 정치인은 아무리 현실이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사실 이게 그 죄명이 그냥 뭐 정보통신망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라는 게 대부분 뭐 유죄가 나와도 벌금이고 또 명예훼손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뭐 인용 보도한 기자들이니까. 뉴스타파 관련한 의혹 그렇죠.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거기 아니 그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보도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압수수색하는 뭐 JTBC나 뭐 이런 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했어요. 다 보도 뭐 채널A, 거의 TV도 모든 채널이 다 했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에 나왔고 대선 때 뜨거운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도하는데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나 채널A도 다 압수수색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법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나 얘기 나올 텐데 아니 명예훼손 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될 국가 반역 1급 살인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인데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이제 우리 방송 나가는 패널들도 고발당하면 다 이걸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예, 명예훼손 다 예. 이거거든요. 허위사실이라고 했다고. 우리 다 살인을 각오하고 방송해야 돼 지금 앞으로는. 진짜요? 예. 아 진짜로 이제 살인 1급 살인죄를 각오하고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근데 뭐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게 과연 내년 아니, 살아남기 위한 총선에 거죠, 살아남기. 도움이 되냐? 아니, 총선이 아니, 총선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하죠. 본인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당대표로 살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 어찌 보면 잘 싸워라 그러니까 장관들도 싸우고 지금 당대표도 싸우고 다 지금 싸우는 사람들만 하고 있잖아요. 싸워야 또 장관도 시켜주고 이러니까. 그럼 공천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공천이라든지 권한도 잘 싸운 사람 시켜주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대선 후보까지는 아니라 본인이 이제 당대표로서의 생존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제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선거가 패했을 때도 비대위로 안 넘어가고 본인이 당대표로 살아남으려면 일단 대통령이 그냥 있어 하면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너 나가 그럼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본인이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그다음에 총선에서 자기는 공천 받겠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이라도 좀 챙길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근데 봐요. 너무 김기현 대표님을 많이 비판하셔가지고 가운데 옹호 좀 제가 해봐요. 되게 원외위원장으로서. 아무튼 그런데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일단 대표 자격을 떠나서 김기현 의원 개인으로 봤을 때 의원들 사이에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건 맞아요. 그거는 저도 비대위원을 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를 하셨었고 당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갈등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의 그 갈등 국면 속에서 그걸 조율해낸 것도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 국면이나 뭐 분쟁 국면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저 여당 대표로서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당내에서는 잡음이 안 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나온 발언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든지 이런 거는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신망을 받았던 캐릭터랑은 좀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온화한 캐릭터라는 평가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렇고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캐릭터가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런 그 미덕들이 남아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거친 언사들은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을 좀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듭니다. 왜 하냐고요? 왜 이런 발언을? 왜 하냐고. 물론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돼서 화가 나죠. 개인적인 그 화가 분명히 있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발언이 좀 거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건 맞네. 그럼. 그러니까 원내대표 할 때의 김기현과 당대표의 옷을 입고 있는 김기현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겠냐? 결국에는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